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명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커진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문희상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골격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본 기업 그러니까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한국 쪽에서 65년도에 그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은 그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 거기 플러스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금을 낼 수 있게 이것을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라고 해서 위자료를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이 골격입니다. 결국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돈을 낸다고 하는 건 강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강요가 없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본래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해 그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것은 사실상 간제였던 것입니다. 배상금, 위자료는 배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내라라는 내용이었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그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 말을 계속했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조금 절충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일본 쪽에 너무 강요하니까 이대로 가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간제라기보다 특히 일본 기업에게는 그 자발적으로 내라라고 해서 그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의 기업,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에 책임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일 청구권으로 받은 자금을 써서 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라. 그다음에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라. 그게 그럼 재단이 설립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화해 무슨 재단이라고 했죠? 기억화해 미래재단. 미래재단. 그것을 한국 쪽에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같은 것은 그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도 법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피해자는 이제 자기 권리를 내놓는 겁니까? 받으면 이제 지금까지 그 확정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그 간제 집행권 강제 집행권 이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그 재판을 또 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단은 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채권에 대한 이제 어떤 대행 권한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을 받지 않으면 계속 그 피해자분들이 또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 혹은 현재까지도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은 이 기금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그 일본 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양쪽에 동시에 중재안이 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노력을 무산시키는 거다라는 강력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역시 그 배상이라는 부분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소르면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그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 전범 기업들이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것을 그 인정한 내용인데
그것을 사실상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돈만 받아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인 거죠. 네. 오늘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좀 여러 단체로 나눠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끌려가신 다음에 돌아오시지 못했고 그때 나이가 1살, 2살이던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이제는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이제 곧 우리도 세상 떠나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한테 배상해 주라는 건데 피해자가 다 없어지고 피해자 2세도 없어지는데 이게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냐?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너무 그 일본 쪽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집행 이것이 언제가 되는지 지금도 계속 원래는 8월이었던 것이 예. 12월이 돼가지고 지금은 2월 예. 그런 식으로 현금화가 계속 늦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조바심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현실적이다라는 손에서 자손의 책이지만 이거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약간 회의적인 이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시다 후미오 정조 네, 회장인가요? 네. 자민당에 뭐냐 한국은 약속한 다음에 깨고 뭐 재단을 만들자 그래고 함께 만들어 놨다가 그거 해체한다고 또 해체하고 이번 걸 어떻게 믿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국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라고 하는 의혹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강할까요? 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그 자민당 전조 회장은 예.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하러 예. 그때 한국에 온 그 외상이었어요. 외교장관이었군요. 예. 그때 그 윤변세 이쪽에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그 회견을 가져가지고 그 콘돔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더 쇼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는 화해치유재단 그 위안부 문제 예. 그 재단도 지금 없는 그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쪽에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도 다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또 당시에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좀 분위기가 특히 일본 자민당 안에 오는 예. 거 아닙니다. 네. 사회나 국민 전체를 본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은요, 그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다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합의를 하면 역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일각에서는 그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 그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거기에 동조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 비판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 일본이 전범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배를 불리고 키워가지고 전 세계 경제의 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면서 계속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 갖고 해결을 한다고 나오면 국제사회에 대한 명분이나 신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도 결국은 그 돈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 특히 피해자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처음은 굉장히 크게 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그 한국 피해자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과를 원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분열을 되는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 쪽에서 볼 때 또 국제사회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민은 물론 보수 야당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일본이 결국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줄 건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자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생각도 염려도 있고요. 이거 네. 올라가라고 또 지금 이렇게 서두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약간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세 가지를 일괄 타결을 한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예. 세 가지라면 세 가지라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하고 그리고 또 수출 규제 부분 그리고 강제징용 예, 문제죠. 이거하고. 이 세 가지를 일괄 타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의 언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켜 가지고 일본 쪽에서 또 양보한 부분은 수출 규제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부분이고요. 예. 너무 이쪽에서 서두로서 어려운 부분까지 이쪽에서 뭐라고 할까 손해를 봐가면서 더 예. 이야기를 하고 일본 쪽에 제시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 일본 기업이 또 돈을 낸다면 이거 아니다라는 또 사람들이 꽤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 먼저 일본 쪽의 태도가 어떻게 그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서둘러서 하면 한국에 결코 좋은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